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 중에 하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라고 했을 때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중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중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왜 낮아졌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발 앞선 시장에 대한 전략으로 내일장 시장을 전망합니다. 시장 한수의 이상로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움직임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부분인데, 이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이 왜 상승하는지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움직일까, 그리고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여기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망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1월 달까지는 좋은 모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유동성을 줄인다는 의미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현재에 대한 유동성을 100%, 120%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을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결국에는 이 증거에 대한, 시장을 올릴 수 있는 객관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 바로 이 실적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실적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조금 더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지금 현재 코스피가 20선에 대한 돌파가 전일 실패하는 모습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도 제대로 된 돌파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은 결국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일 뿐이지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더 재시도를 하고 강한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 소재 관련단이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나타내면서 지금 코스닥에 대한 1000포인트가 또 무너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1000포인트 전후에 대한 움직임은 저는 건전한 조정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최근에 중국에 대비해서 2차전지 소재 관련단이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 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그냥 우려에 대한 부분이라 보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 좀 더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처가 확보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반등에 대한 기운이 나타날 것이다. 지수가 쉽게 무너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 최근에 콘텐츠 관련주 안에서도 CJ ENM이라든지 또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에 대한 약진이 좀 더 두드러지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조정폭은 전반적으로 깊지 않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결국 개인 투자자가 이긴다. 자, 우리가 항상 그렇죠. 사실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하고 나면 내가 지금이라도 좀 사놓을 거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시장이 이제 조정을 좀 보이게 된다면 지금 더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투자 심리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세를 저는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 투자자를 이긴다. 우리가 작년 코로나 사태에서도 저가 1500포인트 밑에서는 개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시장을 받쳐주면서 그 다음부터 연기금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붙여 나왔거든요. 그런 움직임들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하고 있고요. 10월달 여전히 역전의 명수가 될 수 있고 전약 후강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실적 시즌에 증시를 못 올린다. 그러면 국내 증시에 그만큼 힘이 약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개별적인 종목이라도 반등은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 거기에 변수가 있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내년에 금리를 4차례 더 인상한다는 이런 한국은행에 대한 얘기들은 시장에는 일부 악재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준비된 주제, 자, 비트코인 관련해서 한번 같이 보면요,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ETF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었는데, 지수 추종에 대한 펀드죠. ETF가 상장이 되고 지금 이틀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트코인 ETF가 사실 우리가 가상화폐라는 부분이 일종의 블록체인이라는 상위 개념이 있고, 그 상위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서 금융상품으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존재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이 우리가 뭐 3천만 4천만원 얼마 전까지 그런 가격대를 하다가 현재는 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오는 6만 4천 달러 지금 기록을 하면서 국내 가격으로는 7천만원 8천만원도 호가가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억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한 가운데 지금 왜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하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확실하게 좀 알고 가야 되지 않나. 사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올 연초에 한번 특집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가 상장될 때도 저희가 특집으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영상들도 인터넷에 이상로 띄우고 비트코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 중에 하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했을 때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중국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을 가장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중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왜 낮아졌을까요? 자, 중국이 전력난이 이루어졌어요. 중국이 석탄 수입을 금지를 하면서 전력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 비트코인을 생산을 할 때 이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래픽 카드가 지금 현재 구하기 상당히 어려졌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그래픽 카드에 대한 품절 현상, 품귀 현상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고사양의 그래픽 카드,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들은 전력도 엄청나게 뽑아먹습니다.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요. 중국이 전력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에 대한 지금 현재 중국 인민당국에 대한 정책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생산 자체가 금지되고 거기에 대한 거래 또한 금지를 시켰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대부분의 채굴을 하는 기업들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바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왜 미국으로 넘어갔을까요? 미국은 전기료가 싸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지금 현재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을 하면서 자, 역전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지금까지는 이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점유율에 대한 차이인데요. 중국이 현재까지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가 5월달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제 중국에서 채굴을 할 수 있는 것은 0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중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점유율을 높게 형성해서 주도를 하고 있던 것이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바로 미국으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비트코인 ETF가 그에 맞게 출범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가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나스닥 기업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요. 스퀘어라는 기업도 미국 기업,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스트리지라는 기업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테슬라라는 기업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많은 미국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과연 이 많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런 비트코인을 왜 샀을까?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유도하다는 거죠. 전망이 상당히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뜻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 왜 가격 상승이 지금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도 거기에 대한 많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고, 그리고 주도권을 미국 가져갔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비트코인, 야 비트코인이 뭐야, 아유 참 그런 가상화폐 누가 쓰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블록체인에 대한 하위 개념으로 우리가 금융상품으로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비트코인은 2009년도에 글로벌 전자지불 네트워크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일종으로 개발이 된 상품입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발행될 수 있는 총량이 2145년까지 총 2100만 BTC의 발행만이 이루어진다. 1BTC,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의 단위는 BTC라고 합니다. 우리의 화폐 단위가 원, 그리고 미국이 달러, 일본이 엔화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화폐 단위는 BTC라고 얘기하는데,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2100만 BTC가 정해져 있고, 이 비트코인은 환율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1BTC가 원화로는 얼마고 달러는 얼마고 공용 통화적인 정책이 이제 BTC라는 단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왜 이 비트코인이 생겨나게 됐느냐? 자, 달러 위주의 기축 통화가 형성된다. 자,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달러화가 올라가요. 그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을 때 이런 달러화에 대한 기축통화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달러화를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부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달러화에 대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장부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독과점하고 있는 것이 은행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다, 달러에 대한 거래가 투명하지 않다라고 해서 대체되었던 수단이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카카오페이라든지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화폐에 대한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를 쓰지 않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현재는 통용되고 있는 가치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단점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일단은 단점이라는 것은 새로운 화폐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몇백만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다시 솔리마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기존 화폐도 마찬가지로 달러화가 처음 생길 때 그 달러화를 보유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처럼,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 생겼을 때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또한 디지털 화폐로서 이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데 과연 화폐에 대한 가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비밀번호를 만약에 비트코인을 거래하다가 분실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이런 비밀번호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만 내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부분,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건데요. 상위 개념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있고 거기에 따른 카테고리, 소분류로 비트코인이라는 금융상품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점에서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데, 블록체인을 이용한 뛰어난 보안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 통제적인 바로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개입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부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은행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은행이 정기점검이라든지 또는 은행이 금융사고, 전산사고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B한테 거래를 했다면 그 B한테 거래했던 내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곡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행에 대한 서버를 마비시켜버리면 왜곡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은행을 통해서 내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에 대한 개념이라고 본다면, 블록체인에 대한 비트코인 개념은 뭐냐면, 내가 A라는 존재에게 돈을 주거나 또는 B라는 존재에게 돈을 주더라도 모든 컴퓨터에서 업데이트되는, 갱신되는 부분 자체를 확인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 체계가 상당히 뛰어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신에 비밀번호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런 관련주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뭐 크게 알려진 기업을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위지트 같은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라고 보면 되고, 기타적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뭐 우리가 공략을 했던 기업들도 눈에 보이는데, 한 가지 기업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에서 다 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우선 이제 우리기술투자라는 기업이 비트코인 거래소, 바로 업비트에 대한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 되고, 자, 두나무 관련된 기업이 또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기업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을 볼 수 있는 거고, 비덴트라는 기업은 암호화폐 거래소 비썸 코리아와 비썸 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또 비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지트라는 기업도 계열사를 통해서 비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다날이라든지 앞서 얘기했던 에이티넘 인베스트, TS 인베스트 같은 것도 관련주가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많은 관련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관련주만 한번 차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우리기술투자가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자, 현재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 일봉을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자,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 자, 앞서서, 자, 상당히 높은 상승을 지금 2018년도 1월 달에 보여왔고요. 대주주에 대한 매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이 3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부각되면서 그에 따른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은 일단 이 흐름 자체가 이어갈 수 있는, 지금 들어왔던 이 6,300원대에 대한 매물들은 손바뀜에 대한 물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손바뀜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고가 권역에서 다시 한번 쉬어가는 자리는, 자, 저가에 대한 부분, 지금 이 6,300원 밴드에서 2배 이상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물량을 일부 소화를 하는 과정이지 추세가 빠지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자, 눌림목에 대한 부분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단은 12,000원 밴드, 그리고 하단은 한 만원대 밴드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돌파를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자, 비덴트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덴트가 원래 오늘 저희가 가족분들에 추천했던 추천주였습니다. 오늘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21%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 비덴트 같은 경우 비썸 코리아, 비썸 홀딩스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슈가 되는 부분, 뭐 유튜브에 이상로, 뭐 비트코인 이렇게 치시면 거기에 대한 지분 내역들도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바닥권역부터 지금 주가가 바뀌어 나가는 그런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자리가 트리거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루어지는 추세적인 부분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적어도 22,000원에서 25,000원 밴드까지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지트가 예전에는 우리가 일자리 관련주로도 많이 분류가 됐던 기업이기도 한데, 자, 위지트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잠재적인 우려감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흥다도 해결된 부분이 아니고요. 미국이 또 테이퍼링, 또 국내는 금리 인상을 또 앞두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에서 유동성이 좀 더 쏠림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흐름도 긍정적인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 대표적인 종목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아니더라도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관련 또는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꼭 제대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보안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많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적인 부분 자체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런 IT라든지 보안 관련주들도 함께 보자. 그래서 우리가 2월달, 3월달, 4월달 이슈가 됐던 것이 백신 여권 관련이었는데, 그렇게 백신 여권 관련됐던 기업들도 백신 여권이라는 개념이 또 블록체인의 또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또는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또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추세적 흐름을 좀 더 함께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도 우리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풀어나가시면 또 좋은 성과를 보일 수가 있는데, 자, 저희가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번마다 앞선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기준을 잡는 방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분기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식 원리 교육을 이번 주 금요일날 원래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몸이 좀 불편한데요. 다음 주 금요일로 연기가 되었고요. 와원넷 홈페이지로 접속하셔가지고 무료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초 14강짜리 교육을 반드시 한번 보시고, 나는 이 무료 교육보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제대로 주식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강은 저희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2강부터 나머지 10강까지는 유료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와우 캐시, 2주 체험, 그리고 책까지 증정을 하다 보니까 교육비로만 봤을 때는 약 5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렴하게 이번에 교육을 또 들어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교육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혜택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분기 여러분들 덕분에 제 베스트 전문가 됐는데, 저희 노하우 아낌없이 여러분들께 이번에 공개를 하는 거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많은 교육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